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습기가 오히려 늦었던 품종 중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그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관례를 생각해보고 왜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찾아볼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자체가 증상이 뭐란 걸 알아야 돼요. 일소과라는, 그러니까 고온에 의한 화상, 사람을 화상, 뭐죠? 화상을 입은 거라잖아요. 이것들이요. 이거에 대한 증상을 알아야 되고, 이 증상이 나왔으면은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뭐 뜨거운 거잖아요. 그럼 뜨거운 것이 어디예요? 봐도 여기서 봤을 때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바닥이 뜨거웠으면은 우리가 원인을 이제 바닥에 찾았죠. 그럼 해결 방법이 뭐예요? 바로 습기가 늦은 품종을 재배할 때는 줄기 유인거리를 활용해서 과일이 멀칭자에 타지 않도록, 이게 줄기 유인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닥에 박아서 그 화방이 과일이 비닐에 붙어있는, 바닥에 붙어있는 시간을 좀 더 짧게 한다고 하면은 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차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바닥에 온도를, 바닥에 토마토가 과일이 붙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닥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농민들 말을 좀 들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갔던 이유가 농약 가게하고 피해, 그러니까 분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제 황으로 된 약, 그러니까 이게 약재는 아니고 이렇게 막 황으로 된 제품들이 좀 팔아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관주를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 볼 때 황은 관주를 해도 식물체에 큰 피해를 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 얘기는 황을 관주한 데서만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황이, 우리가 찾아낼 게 있죠. 먼저 황은 이런 기적을 하나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은 흡수하지 못해요. 광은 들어가서 식물체 안에 녹은 다음에 이온화 상태가 되고 식물이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온화 상태가 될 때는 우리가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보토 비료가 있는데 그 안에 황산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 황산부터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황이 이럴 수는 있어요. 황 자체가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뭐냐면은 황이 생물 전멸제예요. 그래서 뭐 곰팡이도 주고 세균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전생물 전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도가 높을 때는 뿌리에 상처를 줄 수 있겠죠. 뿌리에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일에 문제를 일으키나요? 식물체가 시들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유발된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부여의 석성 지역에서 이제 어떤 농약방에서 그러니까 어떤 농자재에서 황으로 된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이 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셔서 가봤더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였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농민들 주장이 되게 세요.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한번 꼽친 거 있죠. 나는 여태까지 똑같이 했는데 뭐예요? 황이라는 거 뭘 썼단 말이에요. 그거 이후로 이렇게 됐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이전에는 2, 3월 달은 어땠어요? 광이 약했죠. 광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이 안 나왔겠죠. 근데 이 광이 많은 시점에 이걸 뿌렸을 것 같아요. 황도 썼지만 광이 많아지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농민들, 실제로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분들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첫 번째 가서 이런 설명을 하고 이제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엄청 막 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빠져나오고 농진청이나 이런 데다가 맡겨버려요. 던져버리면은 거기서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럼 자기 손해죠. 농진청에서 와봐 해봐야 별로 그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학생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나중에 농자재회사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농자재회사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주게 되면은 굉장히 농자 판매에 유리해요. 실제로 저 석성에서 단경에서 저희 후배 하나가 그 농자재 농약 같은 걸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걸 잘해갖고 매출이 꽤 올라 있어요. 지금 뭐 한 1년에 6, 7억 정도 파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래서 이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요거 할 때 농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꽃받침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품종들이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공선회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왜 6월달 되면, 특히 5월달, 6월달 되면 꽃받침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증상들이 발생하느냐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문헌 검색. 그래서 구글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구글링을 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건 이건 현장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다음에 문헌 찾아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6월달이라는 거. 그리고 6월달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토마토 중부지방에서 토마토 재배가 마감하는 시기예요. 뭐냐면은 뿌리로부터 생장 전까지 거리가 멀은 시기이면서 광은 굉장히 강한 시기라는 거죠. 이것들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은 두 가지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꽃받침이 노란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는 야생 자원들이 있다는 거. 구글링을 통해서 문헌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 꽃받침 유전자가 내재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것들이 고온 기후가 되면은 바로 노란색 꽃받침 유전자가 발현되고 꽃받침이 노랗게 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광이 세지면은 엽록소가 파괴되는 증상들이 있대요. 이런 품종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았죠. 이건 뭐예요? 현장을 보고 찾은 게 아니라 뭐 갖고 찾은 거예요? 현장 가서 뭐 본 거예요? 일단 수확이 완료되는 토마토가 12하방, 14하방 자란 거의 완료된 수확이 완료된 시점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뭐예요? 6월달 관광의 고온 조건이라는 거죠. 그걸 두 개를 일단 환경 조건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도 이미 늙었기 때문에 노화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문헌 검색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바로 노란색 꽃받침이 나오는 발현자가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품종적인 특이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뭐 노날이라든가 몇 가지 품종에서 요 증상들이 6월달에 주로 발생하더라. 이 정도죠. 그럼 이건 대책이 뭘까요? 일단은 고온 건조기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개 분무기를 설치한 거다. 그러니까 온실 내 습도를 높여주면은 이 증상들이 완화되겠죠. 높여주면. 그 다음에 그럼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그 다음에 광이 세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고온기 차광을 해주거나. 차광을 꼭 하셔야겠죠. 그러면 안 나올까요? 그래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품종적인 특성이 강함으로 품종 특성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품종을 꽃받침이 노랗게 변해서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생산장 중에서 한 5%, 10%가 나왔어. 그러면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품종은 노랗게 꽃받침이 변하는 품종이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품종은 특히 뭘 해야 된다? 보다 차광을 적극적으로 하고 온실의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안개를 쏴준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물을 뿌려준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 첫 번째 이건 뭐예요? 이걸 진단한 방법이 첫 번째가 노란색 과일이 나왔다는 걸 증상을 확인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확인한 게 시기적으로는 6월 달에만 이제 그 농민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5, 6월 달에 주로 발생하더라. 그러면 5, 6월 달 환경은 뭐냐? 고온 건조 기후의 간과인 조건이다.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식물이 후기가 이제 작물이 오랫동안 재배됐기 때문에 거의 뿌리가 노화된 상태이고 생장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헌 검색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왜 꽃받침이 노랗는데 이제 고온 환경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노랗게 됐다 이것만 하면 안 돼. 높은 온도에 방광 조건에 건조 조건까지 넣어줘야 구글링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내용들이 문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죠. 이것들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좋은 게 옛날에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얘는 제가 이제 20살, 21살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요. 이런 거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잡지책 목록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검색을 해갖고 찾아서 그 목록, 지금 옛날에는 이제 제목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 제목 목록을 갖고 찾아서 그 잡지책을 복사해서 그 당시에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게 구글링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글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냈어요. 이것들을.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영어를 많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번역이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만 우리가 영어 공부만 해도 번역해서 우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알아내면 어떻게 돼요? 1급 컨설턴트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갔더니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제 B급들, C급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꽃받침이 노랗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마그네슘이 부족해. 그래서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하면 된대. 해결이 돼요? 전혀 안 되죠. 오히려 역반응 나타나 잘못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지금 제일 좋은 게 이런 것들 이상한 거 보이면은 또 요새는 사진 찍어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헌 검색을 외부 구글링을 하면은 지금 다 번역해서 나와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다. 보고.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갔던 이 사람의 문헌 얘기는 뭐였냐면은 일단은 2월달인데 2월달에 이제 되면 토마토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과채값이 급상승하거든요. 가격이 낮다가 급상승하는데 급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따야 돼요? 천천히 따야 돼요? 빨리 따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불만이 뭐냐면은 과일이 안 익는다는 불만이. 그래갖고 봤더니 이제 이쪽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을 볼게요. 저는 사진을 갖고 봤죠. 이쪽 보세요. 지금 과일이 밖에서 봤을 때 보이나요? 안 보나요? 이거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봤을 때 과일이 다 노출되어 있어야 빨리 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밀식을 일단 이 사람이 많이 심었어. 그리고 저격을 하지 않아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어. 그리고 과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일 온도가 낮아. 그 과일 온도가 낮으니까 어때요? 잎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과일 온도하고 잎의 온도가 편차가 클수록 잎은 작아지고 과일이 커져요. 과일 온도와 잎의 온도가 유사해 버리면은 잎이 더 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7대3, 8대2, 9대1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본부에서 전화 온 건데 여보세요?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저희 수업실에 아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거에 되면 이제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밀식을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저격을 하지 않아 과일을 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일 온도가 잎이 이제 가려지니까 이제 과일이 작아지고 잎이 커지는. 그래서 과일 숫기가 늦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였냐? 그냥 위쪽 편에 보시게 되면 과일이 이제 잘라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자르라고 했는데 아직 겁나니까 못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바닥을 전부 다 훑어서 이렇게 노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일을 보다 빨리 익을 수가 있겠죠. 그럼 2월 달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2월 달에 난방을 많이 해. 밤에.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낮에 온도를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2월 달엔 광량이 이제 높아진 시기고 아직 외부 기온은 차가워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놔도 막 4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한 30도, 27, 8도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차라리 저격을 통해서 잎을 제거해버리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2월 달이면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난방을 2월 달에 난방 안 하면 죽어요. 난방 안 하면 죽거나 아니면 저온장애 받아서 생산성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럼 난방을 하는 온실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득이 뭐가 있어요? 난방을 할 때 잎이 적으면? 잎이 적을수록 뭐예요?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요. 적게. 그러면은 내가 잎을 따버리게 되면은 같은 13도를 유지할 때 난방이, 내가 13도 설정을 했으면은 13도를 유지할 때 난방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두 가지 있어요. 과일을 빨리 딸 수 있고, 과일이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잎이 작아지고 과일이 더 비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통상 얘기를 할 때 이거 하다 멈췄었구나. 보통 9대1, 8대2, 7대3, 6대4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과일이 6을 먹고 잎이 4를 먹고, 아니면 과일이 7을 먹고 잎이 3을 먹는데 통상적으로는 아무리 뭐해도 과일이 더 많이 먹어요. 양분. 그러면 잎을 잘라줄수록 과일로 가는 양분의 총합이 늘어난다. 그래서 잎이 많으면은 광합성의 총량은 많아지는데 과일로 가는 양이 줄어들고요. 잎을 훑어버리면은 총 광합성량은 줄어드는데 과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광합성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일로 얼마만큼 양분이 이동하다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파리가 커봐야 이 시기엔 탐험까지 커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잎을 잘라줌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숲기도 땡길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인공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공짜 에너지인 거 있죠. 환기도 어때요? 자연환기를 이용하고 팬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도 같은 경우도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경 제어 시간도 그렇고 작물 관리 시간도 그렇고 지금 오늘 컨설팅 사례 교육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에너지는 최대한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만 우리가 인공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과일 있는 거는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볼게요. 이분이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과일이 너무
작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세가 너무 약해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은 얘기가 뭐 양분이 부족한 거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화방 밑에 열매를 보세요. 과일이 어때요? 엄청 많이 들렸죠. 이게 하나방에 한 30, 방울토마토는 20개 내외고요. 대추토마토 12개 내외, 큰 토마토는 3개 내외인데 보면은 하나방에 약 30개의 열매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과일을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햇빛하고 물이 키우죠. 그러면은 물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햇빛은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햇빛 양은 과일을 12개 다른 나무나 20개 다른 나무나 30개 다른 나무는 어때요? 광량은 똑같죠. 그러니까 먹는 양은 그러니까 식물이 몸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에너지원인 태양빛이 똑같은데 과일을 많이 달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과일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일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과일 따면 돼요. 솎아주면 돼요. 솎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솎아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자랐죠. 그러면은 과일을 달게 된 순간에 이 나무들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생장점으로 갈 양분을 갖다가 다 과일로 내보내버리고 뿌리로 갈 양분도 과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생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다. 일단은 과일이 작아진다. 10g 이하짜리는 상품성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상품 88g, 9g 이런 것들은 우리 4번과 5번 거라고 하는데 1번과 2번과 사이즈가 정품인 사이즈들이 만약에 키로당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놈들은 3,000원 이거밖에 못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15g짜리 20개 따면 300g이잖아요. 10g짜리 30개 따면 300g이죠. 똑같죠. 무게수는. 근데 인건비가 누가 더 많이 들어가요? 30개 달라면은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겠죠. 이것들은 선별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하나가 작은 과일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또 여기다 얘기했죠. 시장에서 선호하는 과일은 어떤 과일이다? 맛있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단단해야 되고 왜냐면 장사꾼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받아다가 어떤 A라는 농장과를 갖고 오면 일주일간 팔 수 있는데 B라는 농장과를 가면 3일밖에 못 팔아.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A라는 농장과를 더 쳐주겠죠. 왜냐면 뭐가 적어요? 버리는 게 적으니 당연히 A 농장과를 더 비싸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과일의 특징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짧은 과일이라는 거. 이것도 물러져 쉽게 물러져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약광기에는 착과수가 20개 이하로 20개 이하로 착과를 조정하라고. 방울토마토는. 대추형 토마토는 12개네요. 또. 그 다음에 전염에 적시하여 약광기 통과 작형은 착과를 착과조를 철저해야 되고요. 착과가 1차적으로 완료되고 늦게 피는 꽃은 저격할 때 같이 제거한다. 뭐냐면은 내가 일단 착과가 돼서 15개, 20개가 착과되고 나면요. 놔두잖아요. 꽃이 또 나와요. 계속해서. 그때는 그 꽃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 꽃들하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화방이 청성이 되고 과일이 착과가 되고 끝났어요. 근데 위에 한 보름 있다가 꽃이 또 피기 시작해서 위쪽에서 또 위에 피는 꽃하고 아래 피는 꽃하고 서로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이 꽃과 위에 아래 꽃하고 위에 꽃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위에 과일은 상대적으로 이 꽃을 제거하지 아래 꽃을 제거하지 않을 때보다 과일의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왜냐면 식물이 먹는 햇빛의 양은 똑같은데 과일 개수만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체 과일 개수는 증가할지 몰라도 과일의 사이즈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광기 배진에 그러니까 화방이 기계에다 자꾸 착과서 적고요. 건너뛰는 화방이 많아요. 그래서 약광기 배진의 높은 함수율로 과일수가 작고 영양성이 가다. 뭐냐면은 보면은 지금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화방이 뭐냐면요. 일단은 생육이 굉장히 강하고 꽃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밖에 안 줘요. 근데 나무는 굉장히 정상이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엄청 비대해요. 나무가 어린 나무인데 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과일 개수가 안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너뛰는 화방도 많다. 중간중간에 화방이 꽃이 나오다 말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 보니까 2월달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나온 거는 2월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꽃이 언제 핀 거예요? 1월달에 꽃이 1월달, 1월 초 정도에 1월 초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 보면은 약광기 때 일단은
영양생장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배진의 함수율이 높다.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이씨가 낮아요. 그러면은 나무는 물을 많이 흡수하고 꽃을 잘 내주는 과잉 범무가, 그러니까 이파리가 커지고 대가 굵어지면은 식물들은 꽃을 만들지 않고요. 꽃을 만들지 않고 꽃을 만들어도 작게 만들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양생장에서 생식으로 돌려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약광기 때 배진의 함수율과 이씨가 낮은 게 문제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단적 영양생장으로 생식을 유도해야 돼요. 그래서 배양액의 공급을 줄이고 이씨를 높게 공급한다. 뭐냐면은 이씨를 1.5로 공급했으면 이씨를 2.5, 3.0으로 높여줘요. 그래서 전체 분량을 줄여주게 되면 배진의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배진의 함수율은 떨어지고 근권의 이씨는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식 생장으로 갈 환경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한 저격을 이파리를 아래로 훑어버리면은 나무들은 잎 개수가 줄어들면서 영양에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에서 생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반대로 생식에서 영양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뭐가 있냐면은 환경을 갖고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함수율을 높이고 온도 편차를 줄여주면은 어때요? 영양으로 갈 것이고요. 편차를 크게 만들고 근권의 함수율과 이씨를 함수율을 낮추고 이씨를 높여버리면 생식으로 갈 건데, 그래도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잎을 따버리면은 생식으로 갈 거고요. 꽃을 제거하면은 영양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다 사용해요. 만약에 약한 생식에서 영양으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환경으로 제어되는데, 이미 극단적 사를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잎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화방이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3마디마다 꽃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6마디 꽃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방을 키우기 위해서 6개의 잎이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바로 영양생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잎을 6장에서 3장을 줄여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럼 여기서 교훈은 뭐냐?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세력이 좋다, 꽃이 작다 그러면요. 일단은 환경 조건을 스트레스 주는 것, 생식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거기다 뭐래요? 바로 화방을, 잎을 제거해서 우리가 화방 정향을 영양에서 생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들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야 잎을 2장씩 따야 되냐 3장씩 따야 되냐 그러는데, 한 번에 5장,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줘야 꽃이 피니까. 그럼 한 번에 많이 따는 게 어때요? 스트레스를 더 세게 받겠죠. 그래서 한 번에 훑어야 스트레스 세게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요. 이게 2장씩 따는 것보다 한 번에 4장 따는 게 훨씬 인건비가 싸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잎이 이렇게 탔어요. 타고 쉬는 게 아니라 탔어요. 그냥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보세요.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고온장애 받은 거거든요. 고온장애 받았는데 3월달에 고온장애 받을 정도로 온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왜 발생했느냐? 일단은 전체 볼게요. 이게 전체 포장이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럼 병인가 아닌가요? 전체 포장이 한 번에 나왔다. 그럼 병이에요 뭐예요? 병일 리가 없죠. 전체 포장이 한 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왜냐면은 병이라는 거는 사람이 전파하거나 아니면은 벌레가 전파하기 때문에 단계로 옮기는 거지 한 번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시들었던 이유는 뭐다? 환경적 요인, 이게 탔던 이유가 환경적 요인인데 식물이 시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면은 증생 발생 초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타기 전에 탐사해준 환기를 10시에 했는데 당시의 온실 온도가 28도 초과였다. 이게 뭐냐면은 3월달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뜰 6시 반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난방을 제대로 안 했다. 난방을 뭐 이쪽에 그게 청양 쪽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12도 정도가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12도, 13도 최선이었는데 그때가 근데 6시, 7시에 13도였는데 12도였는데 만약에 10시면 3시간 만에 몇 도 올라갔어요? 16도 정도 올랐죠. 시간당 5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당 5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환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기를 안 한 상태가 되면 어때요? 여기 이파리에 물이 확 맺히겠죠. 근데 온도가 확 올라가요. 물이 맺힌 상태에서 온도가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잎이 타버려요. 얘들요. 이 증상들이 오이도 많아요. 어느 집에 오이 갔더니 오이가 그냥 작살이에요. 근데 오이는 신기한 게 있어요. 오이는 일주일이면 다 해줬대요. 일주일 한 열흘이면 다 해줬대요.
발에 녹아버리고 새로 오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오이를 수확 못하면 그냥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3월달이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격심치고 이제 아래 수확을 끝내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게 4월 지금 여기 달린 것도 한 4월 중순까지 수확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끝냈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제 과실비가 완료된한테 피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뭘 뿌리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온실내 온도가 급상승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잘해야 되는데 환기를 어떻게 한다? 일단 도구가 좋아야 되겠죠. 단동온실 같은 경우는 치마 높이를 이만큼 사람 키만큼 높여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 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동온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광 스크린을 설치해서 창을 열어도 바람이 온실 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온실을 서해 상승시킨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교에서 지는 온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값을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커튼을 닫고 창을 열어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는 환기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온실을 천천히 가동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습이 빠져나가게 관리해야 된다. 뭐 이것들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